계속해서 문제 풀까요? 104페이지네요. 11번 문제, 지급이자 3번 문제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 한국의 국이 당기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행하고 아래 예시된 답안 양식에 따라서 작성하시오. 주 한국은 중소기업이 아니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였고 전기까지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소득금액 추적 합계표 줬고요. 1번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차입금은 2014년도에 차입한 것으로 당해 사업연도 중에 잔액은 변동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짜리 금융어음 할인료, 그 다음에 12%짜리 일반 차입금, 10%짜리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비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8%짜리 공장 신축을 위한 시설자금 차입금이자 5%짜리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자가 있습니다. 자, 2번을 볼게요. 공장 신축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자금이자는 월할 계산하는 것을 가정한다. 1번 공장 부지를 6억에 취득하기로 하고 2014년 4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네요. 그리고 계약금은 1억은 계약 체결일에 이미 지급했고 잔금 5억은 2015년 7월 31일 날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4, 5, 6, 7 일단 정상적으로 4개월 나갔죠. 2번 한국은 2015년 4월 1일부터 저기 아까 계약 체결한 4월 1일부터죠. 4월 1일부터 은행으로부터 이 부지 매입 자금 6억을 만기 2년 이자율 8%로 차입을 했고요. 이 중 5억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자금으로 전용했다. 이런 거 꼭 끼어서 나오죠. 석 달 동안 운영자금 전용했어요. 그리고 차입금 이자 일부를 7월 한 달간 예치함에 따른 이자 수익 200만 원은 이자 수익으로 계상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토지에 대해서 1. 소위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일반적인 이자 비용이죠. 지급이자가 6억 빌렸다고 했어요. 6억을 8%였나요? 9%였나요? 8%? 8%로 빌렸고 왜 12분의 3인 건 아시죠? 왜냐면 4, 5, 6, 7을 썼으니까 원래는 1600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운용자금으로 언제나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전용을 하거든요. 이 문제는 5억이고요. 곱하기 8%를 석 달 동안 전용을 합니다. 그러면 1200 나오나요? 1000 나오나 봐요. 5억이니까 1000이 나오죠. 그리고 이 문제는 이자 수익까지도 있네요. 수익이 200이 있었죠. 200.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차감하고 얘를 차감해야 하니까 정답은 일단 400만 원 나오나요? 400만 원이고 여기에 대해서 토지부터 잡으셔야죠. 토지에 대해서 400만 원을 유보부터 잡기 시작합니다. 옆 페이지에는 건물 나오죠. 건물. 주 한국은 공장 건물을 2015년 9월 1일 착공했어요. 9월 1일. 그리고 2016년까지니까 볼 필요 없고요. 회사는 2015년 10월 1일에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했으니까 9월에 착공을 했지만 돈을 빌린 건 10월부터라 이거죠.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들어갑니다. 3억을 만기 3% 이자율 8%로 차입을 했습니다. 자,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건물 들어가야겠죠. 건물은 이번에 3억이고요. 3억을 8%라고 했나 아까? 곱하기 12분의 3입니다. 8% 맞아요? 맞네요. 그러면 600만 원 나오는군요. 600만 원인데 얘도 운영자금에 쓴 게 혹시 없을까요? 이 차입금 중에서 1억 2천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자금으로 전용했고요. 11월에는 일부 이자 20만 원이 나왔습니다. 1억 2천을 8%로 빌린 것을 한 달인가? 한 달 쓰니까 얘가 80만 원 나오고요. 운용자금에서 이자 수익으로 20만 원 나왔으니까 결국은 얘도 500만 원이 이렇게 떨어지네요. 맞죠?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500만 원의 유보로 이렇게 건설자금이자를 잡습니다. 자, 양가로 4번. 한국은 건설자금이자를 전액 단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단기 비용 회계 처리했으니까 우리는 손불로 해서 자산을 잡죠. 아직 다 완공은 안 됐으니까 즉시상각 의제로 가실 필요는 없고요.
3번 단기말 현재 2년 전에 취득한 업무무관 자산인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재무상태표상 이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취득세 등을 가산한 1억짜리고요. 적수는 365억이군요. 취득세를 가산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고 해서 가지급금하고 가수금 내역이 있죠. 양가로 1번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약정은 없으니까 이때는 상계를 해버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번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무주택자 주택자금 대획이며 이거 아까 제가 제외할 수 있는 9개 사이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들어갈 만한데. 그 다음에 만기는 5년이고 4%의 이자를 매년 12월 31일에 수취하기로 약정하였다. 주한국은 단기에 수령한 이자 360만 원을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했다. 야,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11절에서 배우는 가지급금 인정이자거든요. 12절이군요. 부당의 계산이니까 이건 그때 가서 푸는 걸로 합니다. 이것까지 풀면 너무 복잡해지고 길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3번 민국에 대한 대여금은 2017년 말 만기이고 연 7%의 이자율로 매 분기말 이자를 수취하기로 약정하였다. 역시 이 부분도 나중에 우리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 아니라 부당행위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내용이네요. 그리고 5번 세법이 정한 당좌대출 이자를 9%로 가정하고 금전대차거래 시가로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선택했다. 이 부분 역시나 나중에 우리 가지급금 인정이자에서 푸는 걸로 하고요. 지금은 요 딱 지급이자 송금불산입까지만 풀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지급이자 손보를 풀어야 돼요. 업무무관자산 적수부터 구하시고 이거 아시죠? 공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급이자 곱하기 차입금 적수분의 업무무관 적수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까칠하지만 가지급금 적수까지 나와 있는 문제죠. 자, 업무무관 적수는 아까 줬던가요? 업무무관 적수는 3번 자료에서 줬습니다. 3번 자료에서 365억이라고 줬으니까요. 얘는 조금 쉽네요. 365. 그냥 억이라고 쓸게요. 억이라고. 365억이고요. 가지급금 적수하고 차입금 적수 지급이자를 구하셔야 합니다. 자, 아까 지급이자 14%짜리 금융어음 할인료 살아있나요? 살아있어요? 14%짜리 금액은 얼마예요? 금액은 420만원이죠. 살아있죠? 금융성격 있잖아요, 얘요. 그 다음에 우리 12%짜리 일반 차입금 살아있나요? 살아있죠. 12%짜리 일반 차입금 600만원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10%짜리인데요. 1600만원인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삼각기 200만원 포함인데 이거 금융성격 있나요? 있죠. 10%짜리 1600. 1600이요? 1600. 네, 마지막으로 두 개가 더 많았군요. 8%인데 공장 신축을 위한 시설 차입금 이자 요거 살아있나요? 일부 살아있고 일부 사라졌죠. 좀 이따 하고요. 5%짜리 400만원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자 살아있나요? 살아있지만 얘는 금융성격이 없으니까 필요 없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8%짜리만 구하면 되는데 자, 이게 조금 복잡하죠? 어떻게 복잡하냐? 원래 숫자는 얼마를 줬어요? 4,200을 줬는데 4,200 중에서 토지분 사라졌고 건물분 사라졌어요. 토지분 400 사라졌고 건물분 500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요까지만 사라지죠. 여기까지만. 이거 이해되세요? 요거는 이자 수익이기 때문에 계산상 뺐을 뿐이고 요거는 지금 빌려온 돈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요게 지금 빌려온 돈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요거는 이자 수익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난 이자 수익이니까 차감하는 것이고 요거는 빌려온 돈하고 관련이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빼죠. 즉 400을 다 빼면 안 되고요. 1600 빼기 1000이라고 해서 얼마만 빼야 돼요? 한마디로 600만 빼야 돼요. 얘는요 500을 다 빼면 안 되고 600 빼기 80을 해야 돼요. 500을 빼면 안 되고 600 빼기 80을 해야 하니까 한마디로 520까지만 빼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함정이네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금액이 30.8이 나옵니다. 자, 여기도 약간 까다롭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차입금이 얘는 3천만원, 얘는 역산하니까 5천만원, 얘는 1억 6천, 얘는 385. 그럼 차입금 적수가 1년 내내
같은 숫자를 가정하면요. 얘는 10950, 얘는 18250, 얘는요 58400, 마지막으로 얘가 140525. 그래서 4개를 더하면 적수의 합계는 228125가 되네요. 228125. 여기에 228125가 나오고요. 요거 지급이자의 합계는 얼마 나오냐면 57이 나오는군요. 57. 자, 문제를 다 푼 것 같지만 아직 안 풀었어요. 가지급금 적수가 아직 문제가 안 남았죠. 자, 가지급금 적수는 우리 105페이지에 있는데요. 105페이지에 대표이사는 916에서 129400을 빼셔야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에서 별도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916에서 1294를 뺍니다. 자, 문제가 쓸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 쓸까요? 별 수 없이. 요거는 가지급금 적수입니다. 대표이사는 9125에서 얼마를 빼냐면 129.4, 1299.4를 빼서 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요. 이 금액이 7825, 825.6M 나오고요. 그 밑에 있는 사용인 3285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빈국에 대한 금액은 21900. 그러면 이 세 개의 합계 금액이 62575가 나옵니다. 62575. 됐죠? 문제가 복잡하죠? 여기에 62575. 625.75억이 나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지급이자의 부인액은 금액이 24755,328이 나오네요. 24755,328. 자, 마지막으로 업무무관 24755,328의 소득처분은 기타 사회유출이죠. 맞죠?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외에도 지급이자 송금물산 외에도 이거는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그 뒤에 대표이사와 사용인하고 주민국에 대해서 3개가 더 나와야 하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부당의 계산인 12절에서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109페이지죠? 109페이지 12번 문제, 지급이자의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주한국의 7기, 8기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물음에 답하시오. 단 건설자금 이자의 계상은 편의상 월할 계산하는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음부터 읽어봐야죠. 물음을 보니까 회사가 특정 차입금 이자를 모두 자본화하는 경우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수행하라는 거고요. 물음 2번은 회사가 차입금 이자를 자본화하지 않고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2015년 세무조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물음 1하고 물음 2부터 정리를 하자면 물음 1은 아마 이 문제에 특정 차입금하고 일반 차입금이 같이 나오나 본데 두 개 다 송금불산입을 하는 소리고요. 물음 2는 차입금 이자를 자본화하지 않고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면 아까 제가 이론 요약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할 경우에는 특정 차입금은 기업회계든 세법이든 무조건 이 자본화라는 걸 강제해야 하는데 일반 차입금의 경우는요. 기업회계에서는 강제할지 몰라도 세법에서는 이걸 선택할 수 있으니까 지금 물음 2번은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면 그리고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면 누구만 손불로 건설자금 이자를 잡으라 소리니까 누구만 특정 차입금만 잡아야죠. 쉽게 얘기해서 물음 1번은 특정 차입금, 일반 차입금을 다 자본화하는 문제고요. 물음 2번은 특정 차입금만 자본화하는 문제네요. 기본적인 개념을 잡는 문제이긴 하지만 참 좋은 문제네요. 기본적인 개념 잡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이렇게 제가 지금 지우고 있는 건설자금 이자라든지 아니면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을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문제처럼 일반 차입금하고 특정 차입금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좋은 문제입니다. 1번 회사는 단기 중 본사 건물의 건설에 착공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고 해서 양가로 1번에 본사 건물의 착공일은 7기 이번 기네요. 7기가 2015년이니까 7기 6월 1일이고 사용검사 필증 교부일은 8기 6월 30일입니다. 6월 30일까지 지었다는 소리네. 근데 사실상 사용 개시일이 4월 30일까지니까요. 2016년은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서 4개월 동안 건설자금 이자 잡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본사 건물에 대한 건설 중인 자산은 장부가액은 7천만 원을 잡았다고 돼 있죠. 7천만 원. 그리고 8기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본사 건물의 취득가액은 5억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회사는 본사 건물의 건설을 위해 차입금을 차입한 바 있으며 동차입금과 지급이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고 해서 차입을 2015년 7월 1일부터 했으니까요. 자, 저기 위에 1번의 양가로 1번 착공은 6월 1일부터죠. 하지만 차입은 7월 1일부터 했으니까 우리 이번 7기는 6개월을 잡게 됩니다. 풀어볼게요. 이게 7기고요. 이게 8기입니다. 물음 1이고요. 얘는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만 잡아야 합니다. 얘는 4개월만 잡아야 합니다. 자, 이게 왜 4개월인지 말씀드렸죠? 사용상 실제 사용 개시일이 내년 4월 30일이니까 4개월이고요. 얘는 왜 6개월인지 알죠? 6월 1일, 착공은 6월 1일부터 했지만 이번에 있는 표에서 7월 1일부터 우리 차입을 했으니까 이게 7월부터 12월까지가 돼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차입금은 3억이네요. 3억. 그러면 결국은 얘가 3억. 얘도 3억입니다. 이자율은요? 이자율을 표에서 매월 1%라고 줘버렸군요. 그래서 그냥 1% 하면 되겠네요. 얘도 그냥 월로 줬으니까 1% 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얘는 1,800만 원이 나오고요. 얘는 1,200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정답일 리가 없죠? 분명히 뭐 빼주는 게 또 있을 거예요. 운용자금 같은 거. 3번 보니까 상기의 차입금 관련하여 특이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는 자금이 부족하여 동차입금 중 1억을 201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바 있다. 이거 석 달이죠, 석 달. 그러면 1억에 석 달 동안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걸 빼줘야겠죠. 보면 이게 이제 지급이자 이게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거 1억에 대해서 1%씩 석 달 그러면 마이너스 300만 원 요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네요. 내년에는 없나 봐요. 내년에는 빼줄 게 없고.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회사는 동차입금의 일시 예치로 인한 예금이자가 200만 원하고 100만 원을 이자 수익으로 잡았다. 3번 일시 운용으로 인한 이자 수익은 마이너스 200만 원하고 마이너스 100만 원 두 개 잡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상기표와 별도로 회사는 2015년에 차입금에 대한 연체이자 100만 원을 차입금 원본에 가산했고요. 연체이자 원본에 가산했대요. 그 다음에 연체이자에 또 이자가 붙은 게 10만 원을 손익계산서에 가산한 적이 있는데요. 연체이자를 원본에 가산, 원본 가산 연체이자. 이자까지는 건설자금이자 잡는 게 맞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연체이자에 또 이자 친 10만 원 그건 안 잡습니다. 그럼 마무리하자면 얘는 1,9니까 1,4M 1,400만 원 나오고요. 얘는 1,100만 원 나오죠. 자, 4번을 보니까 회사는 2016년 손익계산서에 본사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100만 원을 계상했다. 그리고 본사 건물의 신고 내용 연수는 40년이다 라고 해서 정액법 상각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그냥 세무조정을 하라고 돼 있죠. 물음 1번에 보시면 특정 차입금 이자를 모두 자본화하는 경우 세무조정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세무조정 잘 하시면 되겠네요. 일단 16년 볼까요? 16년 15년부터 보면 15년은 아직 건설 중이었으니까 송금불산입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서 1,400에 유보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8기는 안 그래요. 16년은 이게 이제 완공이 돼버렸습니다. 완공이 됐으니까 문제가 자동으로 뭐로 바뀐다고요? 즉시 상각 의제로 문제가 완전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1. 회사 계상 2. 한도 이거 해줘야 하잖아요. 회사 계상이 얼마입니까?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는 100만 원 잡았다고 그랬죠? 100만 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더 있는 거죠. 그래서 1,200이 되고요.
얼마로 지었나? 이 문제를 얼마로 지었습니까? 문제에서 보니까 1점의 양가로 이번에 있죠? 1점의 양가로 이번에 5억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5억에다가 더하기, 자, 드디어 완공이 됐으니까 이 1100만 원이 즉시상각 이자가 되지만 요것도 끌고 오셔야 하는 거 알죠? 전기에 요거를 마치 전기 부인액처럼 1400만 원으로 본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곱하기 40년 분의 1년이고요. 그 다음에 12개월 분의, 이거 아까 4월 30일? 4월 30일부터 했다고 했으니까 4월을 포함해서 9달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이 금액이 9843750, 9843750 나오네요. 9843750 나오고 3번에 세무조정은 한도 초과가 송금불산입에 감가상각비 문제로 바뀌면서 2156, 250에 유보 나오나요? 2156250, 2156250. 그래서 15년은 송금불산입에 1400만원, 16년은 송금불산입에 2156, 250이 나오네요. 이게 물음 1번이죠. 물음 2번은 회사가 차입금이자를 자본화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답니다.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2015년 세무조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이 문제는 다 특정 차입금입니다. 일반 차입금이 없잖아요. 문제 읽어보니까 특정 차입금만 발생했으니까 15년 세무조정은 그냥 요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16년은 할 필요 없고요. 물음 2는 그냥 15년에 1400만 원의 유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약간의 함정성이 있네요. 왜냐하면 일반 차입금이 없는 문제라서 정답이 똑같습니다. 정답은 바뀔 게 없어요. 함정이었군요. 이번에는 5번 문제 풉니다. 5번 문제는 113페이지 13번 문제 건설자금이자 5번 문제네요. 자, 다음은 주한국의 7기 사업연도의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물음에 답하시오. 단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세법의 규정대로 일할 계산하기로 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다 라고 되어 있죠. 물음부터 볼까요? 물음 1. 회사가 특정 차입금 이자와 일반 차입금 이자를 모두 자본화할 경우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수행하시오. 물음 2. 회사가 차입금 이자를 자본화하지 않고 이자 비용으로만 회계 처리한 경우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정하고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아까 12번 문제랑 똑같죠, 로직은요. 그러니까 물음 1번은 특정 차입금, 일반 차입금을 다 자본화라는 소리고요. 물음 2번은 특정 차입금만 자본화해야겠네요.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서술하라고 했는데 그 근거는 앞에서 제가 12번 문제에서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렸죠. 세부담 최소화를 하겠다면 기업회계에서는 특정 차입금, 일반 차입금을 강제하지만 우리 법인세에서는 이거를 일반 차입금을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건설자금이자 잡는 것보다는 이자 비용으로 그대로 놔둬야, 즉 건설자금이자를 안 잡아야 이자 비용이 더 잡히고 그만큼 과표가 줄어들 것이다가 근거니까요. 그거는 제가 12번에 설명한 거랑 뒤에 답을 보면 또 근거가 써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계산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1. 회사는 4억을 건설하기 위하여 2015년 4월 1일 주 서울과 건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사옥은 2016년 12월 31일에 준공될 예정이다. 주 한국은 사옥 건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금전을 지출하였으며 이 이외에 계산, 건설과 관련된 지출은 없다. 이 문제는요. 결론적으로 4월, 8월, 11월에 3번 제출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수를 계산해야 하는 문제네요. 이따가 적수 계산해 드릴게요. 4월부터 2억인데 이러면 9개월이니까 약 270몇쯤 되죠. 정확히 말하자면 275일인가 봐요. 275일. 그 다음에 8월 1일부터면 이거는 한 5달 되죠. 한 150일 돼야 하는데 8월, 10월, 12월이 31일까지 있으니까 153일이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11월 1일부터는 61일이죠. 이건 그냥 거의 암기죠. 자주 나오니까. 2번, 회사는 자금을 차입한 바 있으며 동차입금과 지급이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고 해서 A, B, C, D 4개 차입금이 있는데 A는 딱 눈으로 보니까 채권자 불명이니까 바로 직부인이죠. 그 다음에 B에 보니까 2천만 원인데 건설과 직접 관련된 이자니까 바로 이 문제가 B가 이 문제의 가장 초점이겠습니다. C는 운영자금, 이거 일반 차입금 구해보라는 소리죠. 일반 차입금 운영자금 있고요.
뒤에 6%인데 이것도 수익 관련 은행 차입금이니까 요것도 일반 차입금에 해당되는 거여서요. 이 문제는 특정 차입금, 일반 차입금을 직접 구해봐야 하는 건설자금이자의 그냥 가장 전형적인 문제이자 재무회계에서 배웠던 거랑 비슷한 문제입니다. 꽃표시 보니까 단기 초에 건설을 시작해서 단기 말 현재까지 건설 중인 차입금 관련 이자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3번 상기의 차입금은 모두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며 이자는 매년 말과 만기에 지급하고 4번 회사는 상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을 일단 계산했죠. 그래야 우리가 이자 비용을 특정 차입금, 일반 차입금을 건설자금 이자를 잡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 조건상은 기업회계가 이자 비용 계산한 걸로 가정합니다. 자, 일단 우리 쉬운 거부터 할까요? 쉬운 거부터 합니다. 쉬운 거. 송금불산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금액이 얼마였어요? 금액이 아까 6천만 원이었어요. 6천만 원이고 별도로 원천징수 했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전부 다 상여 처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도 쉽지 않아요? B도 왜냐면 건설과 직접 관련된 이자니까요. B도 쉬워요. 송금불산입에 건설자금 이자입니다. 건설자금 이자인데 요거 특정 차입금 금액은 2천만 원에 얘는 쉽죠? 얘는 쉬워요. 자, 이제부터 일반 차입금이에요. 일반 차입금. 일반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 이자. 공식 외우셨어요? 맥시멈이라고요? 미니멈이라고요? 미니멈이죠? 미니멈 1번과 2번 중 작은 금액입니다. 자, 1번은 전체 소유된, 투입된 금액, 소유된 금액, 지출이라고 문제에서 많이 나오죠. 지출 금액 빼기 특정 차입금, 개입금으로 사용한 금액 곱하기 자본화할 이자율이에요. 2번은 뭐예요? 2번은 실제로 일반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 요거를 한도로 넘기지 말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자, 쉽게 생각하면 진짜 쉽고요. 어렵게 생각하면 진짜 어려워요. 자, 일단은 일반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얼마입니까? C하고 D죠? 즉 2,400만 원하고 얼마예요? 3천만 원. 요걸 넘기지 말라고요. 5,400만 원 넘기지 말라고요. 이해하셨죠? 자, 지출금액 좀 구해볼까요? 지출금액은 아까 여기 이제 상당히 복잡할 수 있는데 이 문제가 꽃표시 1번. 자, 2억 나갔고요. 그 다음에 얼마 나갔어요? 1억 나갔고요. 마지막으로 3억 나갔습니다. 얘는 61일이네. 153일? 맞나? 이따 확인해 볼게요. 얘는 270 며칠인데? 270 며칠입니까? 275일이네요. 자,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오냐면, 이렇게 하면 886억이 나옵니다. 그냥 억으로 쓸게요. 근데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알죠? 왜냐면 886억을 당연히 365일로 나눠야죠. 적수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1년 동안 평균 약 2억 얼마 나간 거. 이렇게 하면 2점 몇 억 나오죠? 2억 얼마. 자, 그들 중에서 특정 차입금을 얼마를 썼냐? 특정 차입금을 얼마 썼대요? 그 표에 있지 않아요? 2점? 2점에 B에 보시면 건설과 직접 관련된 이자가 730억을 썼대요. 아니죠. 이건 적수니까 730억을 쓴 것 같지만 365일로 나눠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건 딱 2억이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2.5억이라면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이게 2.5억이라면 2억을 특정 차입금으로 썼으니까 결론적으로 일반 차입금으로 얼마 쓴 거예요? 5천만 원 쓴 거죠. 제가 스마트 세법의 이론 요약에도 한 것처럼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연평균을 해버리면 되게 쉬워요. 2억을 특정으로 끌었었는데 2억 5천 좀 들어갔으니까 대략 5천만 원을 일반으로 썼겠구나. 자, 자본화이자율 구해볼까요? 이것도 되게 어려워하시던데요. 자본화이자율. 자, 지금 C하고 D를 더하시면 됩니다. C하고 D가 각각 이자 비용이 2,400만 원하고 3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즉 보시면 2,400만 원하고 3천만 원이 나갔는데요. 이제 이걸 뭘로 나누시면 되겠어요? 뭘로 나누시면 되냐면 이게 이자니까 차입금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5,400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뭐
7억이었다, 5억이었다, 얼마였다, 얼마 차입금이냐를 구하는데, 자, 이 차입금을 어떻게 구하느냐? 차입금 적수하고 이자 비용하고 보다시피 이자율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역산해서 구하는 겁니다. 차입금 적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잘 보세요. 어떻게 구하는 건지. C하고 D에서 각각 1095억하고 1825억이 나갔으니까요. 보시면 1095억하고 또 얼마예요? 1825억이에요. 1825억이 나갔는데 이게 연간 365일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진정한 차입금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이거 이자율이 얼마 나오냐면 이자율이 6.75%예요. 6.75%. 6.75%의 이자율이 나옵니다. 곱하기 마지막에 6.75%가 나오죠. 그럼 결론적으로 2번은 5,400이었는데 1번은 얼마 나오냐면 1번은 2884932밖에 안 나오네요. 2884932밖에 안 나와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일반 차입금으로 끌어쓴 이자 비용이 2884932라는 뜻이고요. 이것도 이제 송금불산입의 일반 차입금 건설이자가 되는 거죠. 송금불산입의 건설자금 이자의 일반 차입금 2884232에 이것도 유보 처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3이네요. 2884932. 이게 물음 1이고요. 물음이 회사가 차입금에 대한 자본하지 않고 이자 비용을 회계처리하고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면 이것만 싹 지워버리면 되죠. 간단하죠? 자, 이번에는 6번 문제입니다. 제조업을 여기하는 주한국 비상장 비중소기업이고요. 7기 사업연도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세모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인세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행하고 아래 예시된 답안 양식에 따라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양식 줬고요. 풀어보겠습니다. 주한국의 지급이자 및 업무무관자산 가계급금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1번 업무무관자산으로 확인된 골동품이 2,500인데요. 시가가 1,500이고 특수관계인 대주주 박회계로 씨부터 작년에 이미 고가로 매입을 했죠. 그때 이미 부당행위 걸렸을 거예요. 근데 작년 거니까 건드실 필요 없고요. 세무조정까지. 그냥 올해는 취득가액 2,500을 분사해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2번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내역이죠. 대표이사 주식취득자금, 그 다음에 상무이사 토지취득자금, 격리부장 우리사주 빼세요. 우리사주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빼시라고 그랬죠. 격리과장 주택취득자금 대여액은 꼭 뺄 것 같지만 안 뺍니다. 이것도 함정이죠. 양가로 3번 회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하여 상한기간과 이자율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며 장부상 이자 수익 또는 미수이자를 계상한 바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역시나 나중에 배우실 가지급금 인정이자 내용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풀지 않을게요. 4번에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 내역이라고 해서 4개가 있습니다. 20%, 12%, 10%, 8%짜리가 있습니다. 넘겨보니까 가해 사채이자 400만원 전액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채권자 불분명한 차입금이자가 16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러니까 240은 살리세요. 우리 또 미리 한번 해볼까요? 미리? 우리 언젠가 나올 테니까 미리 한번 해보자. 미리 해볼게요. 여기에 R%, 그 다음에 지급이자 R% 몇 %짜리예요? 이건 20%짜리예요? 20%짜리는 나중에 400 중에서 160만 날아가야죠. 즉 240은 그대로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차입금 적수가 240을 20%로 나누고 360을 곱하면 얘는 4380M. 미리 할게요. 어차피 할 테니까 이따가. 그리고 여기에다가 업무무관 채권자 불분명인데 채권자 불분명에 원천징수가 된 것도 있고 원천징수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냥 채권자 불분명인 거. 자, 원천징수 된 금액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천징수 된 금액이 666800, 그러면 93100. 666800 93 얼마예요? 그러면 931200
931-2000이 얘는 기타 사유외출이고 얘는 상해처분을 받으시면 되겠네요. 맞죠? 자, 요거는 그냥 걷어가는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나에 보시면 나의 시설자금 차입금이 2016년 8월 31일 준공 예정인 공장건설에 전액 소요된 차입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자금이 아까 얼마였죠? 시설자금이 380만 원인데 이 금액 자체가 전부 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혀야겠군요.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으로 우리가 380만 원을 전액 유보를 하면 되겠네요. 자, 이것도 하나 건졌네요. 그러면 지금 요 몇 퍼센트짜리예요, 이게? 건설자금이자가 10%짜리인데 얘는 사라져 버리고요. 그냥 일단 12%짜리가 남죠. 12%짜리는 600만 원씩이었고요. 이게 보다시피 차입금 적수를 18250을 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0%짜리는 사라지고요. 나머지 관계회사 차입금은 별 말이 없다면 살아남아야죠. 다 해보니까 관계회사 차입금은 특수관계인인 주강주로부터의 차입금이라고 되어 있고요. 금액은 120만원. 그 다음에 차입금 적수는 5475입니다. 5475M. 요것도 차입금은 차입금이니까 얘는 죽일 필요는 없겠네요. 그 다음에 라에 보니까 위 차입금은 모두 2014년 중에 차입한 것으로서 2015년까지는 차입금 및 이자율에 대한 변화가 없는 걸로 가정하고요. 양가로 5번을 보니까 양가로 5번에 기획재정부령에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은 5%고 당좌대출 이자율을 9%로 가정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통해서 지급이자 송금물산입이 아니라 우리 업무무관 자산 이쪽 문제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부당이익 계산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부분이니까 역시나 이 문제 이 부분은 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를 좀 해보면요. 지급이자가 이렇게 해서 총 얼마 나오냐면 지급이자가 960만 원 나오죠. 960만 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차입금 적수는 28105가 나오네요. 28105가 나오고 얘는 960만 원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냐면 일단은 업무무관만 구해보자고요. 업무무관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물산입은 자 이렇게 구하죠. 지급이자 곱하기 차입금 적수분의 업무무관 적수, 업무무관 적수 더하기 가지급금 적수가 나옵니다. 보니까 차입금 적수도 구했죠? 차입금 적수는 28105M이 되고요. 지급이자는 96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무관 적수하고 가지급금 적수를 구해야 하는데 업무무관 적수가 아까 어디 나와 있더라? 업무무관 적수는 보시는 것처럼 골동품을 샀어요. 2,500만 원에 샀는데 2,500만 원에 곱하기 365일 곱하면 돼요. 2,500만 원에 365일. 그래서 여기에 2,500만 원에 365일을 곱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에서 가지급금 적수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지급금 적수가 앞에 있는 대표이사 지금 볼까요? 가지급금 적수. 자, 상대방이 9분이죠. 9분이 대표이사고요. 그 다음에 상무이사. 격리부작은 제가 날려버리라고 그랬죠. 우리 사주니까. 그러면 격리과장이죠. 각각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요. 1518, 그 다음에 10이네요. 금액. 1518, 마지막으로 10이라고요. 10. 그 다음에 일수가 대표이사는 2751 다 줬구나. 문제에서 2751 줬고요. 상무이사는 2451 다 줬네요. 그 다음에 격리과장은 2141. 그러면 적수가 나오겠네요. 적수가 얼마 나오냐면 각각 4125, 4410, 4125, 4410 마지막으로 얼마 나오냐면 2140 이렇게 돼서 합계 금액이 적수 합계 금액은 10675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더하기 10675 그러면 업무무관 자산 적수가 총 금액이 6763209 6763209 업무무관 6763209의 기타 사유여출로 문제 풀이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7번 문제 풀어볼게요. 지금 문제가 7번하고 8번 두 개 있거든요. 근데 두 개 문제 유형이 비슷하니까 7번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 두 개 유형이 비슷하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두 문제 다 지급이자 송금물산입하고 수익배당금 입금물산입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익배당금 입금물산입을 풀다 보면 공식에 지급이자를 차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 문제를 엮어서 기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이럴 경우에는 지급이자 송금물산입을 먼저 푸시고 수익배당금 입금물산입을 푸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 문제 풀다 보면 나오니까 조금만 참아주시면 되겠네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합하는 영리내국법인인 주한국 12기 사업연도와 관련된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한국의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아래 예시된 답안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일단은 소득금의 조정 합계표부터 주어졌으니까 준대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주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및 차입금 등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해서요. 1번 2014년 6월 1일에 주 세무의 주식의 10%를 5천만 원에 취득하고 당기말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다. 주 세무로부터 2015년 3월 15일 배당 기준일은 14년 12월 31일이죠. 에 현금 배당 5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자, 어차피 풀 거니까 미리 한번 해볼까요? 이거 일단은 지급이자 송금물산입부터 풀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업무무관이 아니죠. 수익배당과 입금물산을 풀 거거든요. 이 공식 써볼까요?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 수익배당금에서 빼기 지급이자 빼시고 곱하기 자산 적수분의 주식 적수 곱하기 익분율 쓰시는 거죠. 지금 나는 10% 가지고 있대요. 그럼 그냥 무조건 나중에 30% 없애면 되겠네. 30%. 익분율은 나왔고 30%. 그 다음에 금액은 여기 500만원이래요. 500만원. 하나씩 써보죠 뭐. 500만원. 빼기. 지급이자 나중에 하시면 되고요. 이 배당금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 받은 수익배당금에 대한 입금물산입이고 수익배당금 입금물산율은 30%라고 줬네요. 자, 양가로 2번 2015년 주 한국의 이자율별 지급이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채, 회사채, 일반은행, 현재가 차린 자금, 건설자금, 차입금,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함정들이 많이 숨어있죠. 왜냐하면 제가 이 중에서 뭘 보라고 그랬냐면 금융성격이 있어서 지급이자로 보는 거랑 금융성격이 없어서 지급이자로 안 보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벌써 여기에 딱 눈으로 보니까 현재가 차린 자금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자는 지급이자로 안 보는 것들이죠. 숨어있죠. 여기저기 함정이. 1번 사채이자 300만원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며 이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그냥 주워 먹는 거죠. 뭐 채권자 불분명 300만원에 원징 안 했으니까 상여처분.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 동그라미 2번 건설 차입금 이자는 회사가 현재 건설 중인 본사 건물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것이며 15년 말 현재 건설 중에 있답니다. 아까 얼마였죠? 건설 중인 거 500만원이죠. 이것도 그냥 유보네요. 500만원의 유보. 그냥 이것도 거저 먹으란 거고. 그 다음에 3번 모든 차입금은 14년에 발생했으며 15년 말까지 모두 상환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그 다음에 3번 15년 5월 6일 날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를 5천만 원에 취득했으며 그러면 업무 무관자산 이것도 써볼까? 이거는 지급이자 곱하기 차입금 적수분의 업무 무관적수 더하기 가지급금 적수. 맞죠? 자, 5천만 원을 취득했으며 2015년 6월 1일 취득세 100만 원을 납부하고 손익계산서에 세금과 공과로 처분하였다. 여기까지도 그냥 주는 보너스 문제네요. 유보로 자산을 잡았어야 하니까.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세금과 공과로 잘못 처리했고요. 위 토지는 재정부령이 정하는 유예기간 경과 여부에 불구하고 그냥 일단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간주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자율 300만원짜리 날아갔어요. 400만원짜리 살아있어요. 얼마인데요? 차입금 적수 줬구나. 줬죠 아예. 자, 그 다음에 일반은행 차입금이자 13%짜리 살아있어요. 아이고 퍼센트를 쓰는데 13%짜리 400만원. 얘는 13%짜리 얼마예요? 얘는 650만원 살아있어요. 얘는 몇 프로고요? 얘는 30%? 16%?
얘는 얼마인데요? 얘는 18300이에요? 18300 살아있죠? 그 다음에 어디 보자. 동그라미 4번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가액은 이거는 지급이자로 안 봐요. 굳이 뭐 쓸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건설 차액금 이자는 절로 날아갔죠. 근데 동그라미 6번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자는 안 봐요. 뭐 간단하구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 합계내면 얼마냐면요. 얘는 10.5M 나옵니까? 10.5M. 얘는 얼마 나오냐면 합계내면 27450M이 나오죠. 결론적으로 10.5M하고 여기에 27450이 나옵니다. 다만 업무무관 적수하고 가질금 적수를 구하는데요. 문제에서 가질금 적수는 없어 보이죠? 그러면 우리 업무무관 자산 적수만 구합시다. 업무무관 자산 적수는 아까 지금 5천만 원하고 100만 원이죠? 그러면 여기 꽃표시 5천만 원에 100만 원인데 5천만 원은 몇 월 며칠? 5월 6일이니까요. 5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적수를 구합니다. 그러면 240일 나오는군요. 그 다음에 100만 원은 또 언제 냈냐면 100만 원은 6월 1일 날 냈으니까요. 하반기에 184일에서 30일 더하면 214일입니까? 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12214가 나옵니다. 12214. 그러면 지급이자 송금물살이 금액은 4672022. 4672022. 기타 사유출.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문제에서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 지급이자가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왜 골치 아프냐? 지금 내가 10.5M이잖아요. 그 중에서 선순위 부인된 거 몇 배입니까? 선순위 부인된 거 4672022고요. 자, 이거 조심하세요. 여기다가 뭐를 다시 더해야 하느냐? 구매자금, 기업 구매자금이 얼마였어요? 기업 구매자금이 300만 원을 더해야 돼요. 자,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왜 더하죠? 이거는 제가 스마트 세법에서 수익배당금 입금물산임 설명할 때 했는데 그게 어디냐면 35페이지에 있네요. 나중에 35페이지 돌아가 보시면 이 수익배당금 입금물산임의 지급이자에서 뭐가 제외돼야 하냐면요. 선순위 부인된 거 제외돼요. 선순위 부인된 거 제외되고 그 다음에 지금 118페이지에 있는 동그라미 4번 현재가치 할인 차금 상가액, 동그라미 6번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자가 지급이자로 안 보는 6개 중에 그 2개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 6개를 다 빼면 안 돼요. 2개만 빼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현재가치 할인 차금 상가액하고 연지급 수입이자만 빼야 하기 때문에 얘는 다시 살려줘야 한다 이거죠.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 가서 보시면 돼요. 스마트 세법에 35페이지에서 연재를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얘처럼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자가 나오면 아 뭔가 함정이 숨어있는 좀 어려운 문제구나 싶으면 돼요. 정리합니다.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자는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계산할 때 지급이자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보니까 여기 없잖아요. 근데 얘가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임에서 빼주는 지급이자에서는 빠지면 안 돼요. 다시 들어가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색 300만 원이 문제의 함정입니다. 그러면 지급이자는 얼마 나오냐면 8827978 8827978 나오고요. 자산적수랑 다 줬습니까? 양가로 4번 주다 말았죠. 재무상태표상 자산 합계액이 10억이라고 줬어요. 주다 말았네요. 곱하기 10억에 365일분에 그다음에 주식 적수는 줬나요? 이것도 안 줬죠. 아까 5천만 원을 작년에 샀다고 그랬으니까 0.5억에 365일 한 다음에 여기에 30%를 곱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 얼마 나오냐면요. 1367580 1367580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배당금 1367580의 소득처분은 기타죠. 완벽한 이중과세니까 이중과세 조정이니까요. 얘는 영구적 차이여서 기타로 그냥 없애버리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8번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니까 그건 안 풀게요.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챕터 5의 송금과 송금불산입의 접대비하고 기부금이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